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와 법 제도를 보겠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의 환자 자기결정법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처음으로 환자의 생전 유언을 인정하는 자연사법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법은 처음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모든 환자들에게 사전에 본인의 연명 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보다는 의사의 결정을 우선시하던 의료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후 미국은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화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펼친 결과 마침내 1990년 옴니버스 예상조정법의 관련법으로 환자 자기결정 권리법이라는 것을 입법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이 법의 기본 취지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주 결정자임을 인정하고 사전에 본인의 연명 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를 문서화해서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 의료에 의존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하면 사전 의료 의향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선 생전 유언을 통해 연명 의료를 결정하는 것과 또한 의료 대리인인 지정해서 본인이 더 이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한 생전 유언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는 이 동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법에서는 병원은 물론 각 의료시설인 재활 전문 너싱홈, 또 장기 요양 입소시설, 장기 재가 요양시설 및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의 의사, 전문 의료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침서를 만들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임종기 노인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전자문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는 카렌 퀸튼 판례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화 활동을 한 결과 미국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1991년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한 법의 입법화를 마쳤으며 2005년은 사전 정신 의료 의향서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일반 성인은 물론 인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임종 의료 결정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임종의료법을 입법화하게 되어 모든 의료시설 및 장기 요양시설에서 연명의료의향서를 의료기록으로 의무화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주의 의료법과 의료보험법에서 의료시설, 장기 요양, 재가 및 입소시설,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의 환자 자기결정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과
장기 요양 재가 및 입소 시설, 호스피스 서비스에서는 그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두 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과 장기 요양 재가 및 입소 시설, 호스피스 서비스에서는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련된 행정 지침서와 세부적 실천 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환자나 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세 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과 장기 요양 재가 및 입소 시설,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기록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이나 시설 또는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 이미 작성한 사전 의료 의향서를 복사하여 환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과 장기 요양 재가 및 입소 시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사, 전문 의료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종사자에게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사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한 공공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법을 제정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두 개의 보험을 운영하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에서 발생한 김할머니 사건은 연명의료에 의존하는 김할머니 이후 환자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의료 분쟁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 2009년 다 17417번이죠. 의하면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임종 과정의 환자로서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환자가 생존 시에 존엄한 죽음을 진술한 사항을 주장하면서 가족의 합의하에 연명의료 제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필요성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죠. 동 권고안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연명의료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이 의무, 그리고 환자 자율권 보장을 위한 사회제도 구축을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입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2014년 김세연 의원 등은 임종의료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노력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죠. 동법률 법안은 환자가 질병의 상태와 예후 및 연명의료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등을 선택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줄 것을 입안하였죠.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재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4년에.
또한 2015년 5월 김재원 의원 등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발의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되었죠. 두 개의 법안은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서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2015년 7월 15일부터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제 표준화를 위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서 임종 의료에 필요한 보험 지원 등 사회적 기반 조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 등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를 두어 환자의 의료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두 개의 법안이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각 법안의 입법화를 이룬 후에도 성공적으로 실행 정착되기 위하여 관련 행정부처 간의 지원과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점이 있네요. 사전의료의향서는 모든 일반인 및 의료보험 사용자 대상이고 개인 및 환자의 결정이죠. 즉 생전유언 및 의료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후 개인 및 시설이 보관하고 또 본인의 의사결정이 주체가 되어서 의사 및 의료 종사자 시민단체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개인만 허용이 되고요. 문서관리 및 보관이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인 것이죠. 사전의료의향서는.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일까요? 임종과정의 환자, 즉 임종예견 환자를 말하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 의사, 가족 합의에 의해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병원 의료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의사의 개입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의사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개입이 있고요. 문서관리 및 보관이 병원 및 시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모든 의료 결정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자율성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본인의 질병과 질병의 예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며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본인의 병명과 병의 진행 상태를 직접 듣기를 원하며 주도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의료진들은 가족 간의 의견에 불일치하거나 본인의 생명 단축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또는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환자를 의료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의료결정 과정을 아예 갖지 않기도 하죠. 앞으로 한국도 사망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죽음에 임박한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나 가족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게 되며 환자의 임종 케어에 참여하는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난 2005년 테리 시아보의 사례를 계기로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필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영양공급 튜브에 의존해 연명해 오던 중 법적 보호자인 남편의 요청으로 법원의 튜브 제거 판결을 받았으며 튜브를 제거한 지 13일 만에 사망하였죠. 한겨레 신문에 2005년도에 나왔었던 사건이네요. 이 사건 이후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의 임종 의료 결정에 참여하여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및 연명 의료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역할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임종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기결정 권리를 알리고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케인 등은 노인병원 및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로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 환자와 가족에게 임종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환자와 가족이 연명 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노인 환자나 가족이 임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서비스 계획 및 전달, 감독 업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임종의료 결정과 사전 의료 계획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회복지사의 업무 기준에서도 각 영역별 업무 기준 실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가족의 임종 의료 결정에 도움을 주는 상담 및 결정에 필요한 사전 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그러므로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환자가 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환자의 가치에 근거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결정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법과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환자는 의료결정에 참여하여 자기결정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쉽지 않죠. 의료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특히 미국의 의료사회복지사와는 달리 한국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환자의 의료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제공하거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역할 수행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의료사회복지 실천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사회복지가 필요하네요. 그 실천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 K씨의 사례이네요. 남자이고 47세입니다. 이분은 환자 K씨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를 포기하기로 하고 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K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희귀 난치병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아졌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현재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앞으로 진단 예후가 심각해지는 경우 간병까지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욕심을 내어 본인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담당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심리,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K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다른 자원이 있는지 의료사회사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 이제 실천 사례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가 본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환자의 가족에게 질병을 알려서는 안 되며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죠. 본 사례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우선 K씨가 갑작스럽게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생물, 심리, 사회 요인들에 대한 사정을 하여서 필요한 수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죠. 둘째, K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사회자원들이 있는지 조사하여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퇴원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성을 진단해야 하며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팀과 함께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질병의 예후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한 경우 작성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두 번째입니다. 환자의 임종 의료 결정 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의료사회 복지 실천 사례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환자 A씨입니다. 여성이고 87세이네요. 말기 치매 단계로 치매 진단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현재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알아온 만성질환 등이 말기로 전환되었으며 음식을 삼키는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현상을 보이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죠. 의료진은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가족에게 인공 영양 공급을 위하여 튜브를 연결하는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A씨는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가족들 중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 의사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사회사업부의 개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때 의료사회사업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A씨와 같이 심각한 인지기능의 손상 등으로 환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임종 의료 결정 권리를 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A씨의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연명의료인 인공영양 공급을 무조건 실시해야 하며 수술은 필수적인 선택이므로 동의서가 없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7세의 연령과 말기 치매 및 말기 만성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존엄한 임종 의료 결정 권리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우선 A씨의 가족이 임종 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며 의료진과 함께 가족과의 회의를 통해 인공영양은 물론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의 장단점을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들이 환자의 가치와 삶의 태도 등을 기초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추정, 의사나 진술 등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만약 있다면 가족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연명의료 이외에도 환자의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 케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종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내외의 자원들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